그렇다면 또 다른 치료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25살 먹은 여성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근무하니까 물론 물을 많이 만지겠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한데 특히 야식이 그렇게 맛있어서 야식을 즐긴답니다. 어느 날부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손바닥으로 번져서 너무나 괴롭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의원에 들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께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다 보시면은 습진에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습진과 한포진의 차이를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한포진을 어떤 관점에서 치료하나요? 네, 사진은 비위에 속한다. 말하자면 사지에 어떤 병이 왔을 때는 비위를 다스려줘라.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손가락이 아픈 경우도 위장을 다스려주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 어떠한 피부병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더라도 위장을 다스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단지에 쥐가 난다는 경우도 사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위장을 다스려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의 피부병이나 물이 잡히는 이런 현상도 가려운 현상도 바로 먹는 것과 연관돼서 말하자면 비위와 연관돼서 온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과식하거나 식후에 드러누거나 식사를 너무 빨리 하거나 배고픈데도 참고 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서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포진이 생긴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여성에게도 위장약을 투여해서 손가락에 수포가 생기고 터지고 가려운 것이 아주 반복되었던 이런 현상이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장 장애가 원인이 되어서 손가락에 수포가 생기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위장약도 환자의 체질이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방해 주셨나요? 네,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장약을 쓰면 다 한포진이 치료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소화제, 무슨 소화제, 뭐 이거 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치료할 때 아주 그 체질, 생긴 모습, 또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손가락의 한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질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으며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른 위장약을 써야 위장병도 치료되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한포진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는 위장의 담화를 꺼주는 감이 청화탕을 처방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떤 생김새인지 어떤 체질인지에 따라서 위장병에 대한 처방도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이 사례자는 얼굴도 둥글럽적하고 배도 나왔어. 25살인데 배도 나왔고 배꼬레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등치도 커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엉덩이도 크고 가슴도 크더라. 이렇게 생긴 체질입니다. 얼굴이 부은 듯하고 푸석푸석하고 또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는 것은
식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식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먹는 섭색이 무언가 잘못됐다 이런 뜻이죠. 또 열이 많아서 열이 위로 잘 오르는 그러한 체질입니다. 제일 손끝에 열이 오르다가 이것이 심해지니까 열을 가하고 열을 가하다 보니까 물집이 잡힌 겁니다. 이게 바로 한포진이죠. 네. 이 박사님께서 동반된 증상에 따라서 또 처방이 달라진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포진 말고도 어떤 증상을 호소하셨나요? 네, 손가락에 수포가 생기고 터지며 간지러운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피부도 가렵기 시작을 했답니다. 입술도 매우 많이 갈라지고 붉고 벗겨진다고 했어요. 자, 입술이 이 벗겨지는 거 이거요. 일로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위와 연관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자궁과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냉이 많은 사람이 이게 벗겨지거든요. 그러나 이 아가씨의 경우에는 비위와 연관되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얼굴로 열이 잘 달아오르고 입이 마르고 식욕이 너무나 좋아서 잘 먹고 그것도 주로 육류로 먹으며 밥 먹고 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살이 백골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엉덩이가 커지고 가슴이 커지고 얼굴도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소화장애는 많이 호소하지 않았으나 복진상 눌러보니까 중안 부위가 몹시 아파했습니다. 얼굴이 잘 부었습니다. 이 얼굴이 붓는 현상도 사실은 위장과 연관되는 겁니다. 손바닥에서 열이 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에 열이 난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이거 먹는 섭생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손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피부 질환을 호소하셨는데 네. 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증상들이 열이 위로 떠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자의 경우에는 첫째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양명형이고 덩치가 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지의 병은 비위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셋째로 야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 하나의 병의 원인이 또 되겠습니다. 넷째로 식욕이 너무 좋아서 잘 먹고 그것도 육류로 즐겨 먹으며 식후에는 졸다는 것이 굉장히 이 병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맥이 또 비위에 떨어졌고요. 이 양명형들은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해서 나타나는 조잡증이 잘 생깁니다. 이 조잡증이라는 게 화병입니다. 신경성 화에 의한 위장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화에서 오는 것인데 이 화는 위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습진, 말하자면 물집이 잡히는 것입니다. 야식을 하고 음식을 잘 먹고 마음이 편치 못해서 생기는 담화가 손끝에 물집을 잡히게 해서 한포진이 생긴 것이고 이 위장에 담화를 꺼주기 위해서 감히 청화탕을 투여한 것이며 그렇게 고생하던 한포진이 치료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체질적인 요소, 또 잘못된 섭생, 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거기에 맥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열이 폭발한 것이죠. 이것이 한포진입니다. 말하자면 양명형의 다혈질은 더운 것을 잘 못 참습니다. 저녁에 과식은 두복열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위로 솟구칩니다. 이것이 이제 손끝에 생긴 것이 한포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한의사에 의하면
모든 병은 섭생이 잘못돼서 생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치료법, 말하자면 한약을 투약하거나 침 치료를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섭생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가씨는 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한포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압도 높아질 수도 있고 당뇨도 올 수 있고 디스크도 올 수 있고 자궁에 혹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상의 섭생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식후에는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졸린다는 것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난소의 혹일 수도 있고 난소낭종, 자궁의 근종일 수도 있고 또 유방의 혹일 수도 있고 갑상선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섭생만 잘 지키면. 또 식사는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야식을 중지해라고 그랬는데 저녁 식사도 가능하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한포진은 아무리 잘 치료했더라도 재발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명형 여성의 한포진을 위장에 담아를 꺼주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된 사례였는데요. 네.